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8일 밤 10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씨를 법무장관에 임명 강행할 것이냐의 여부를 놓고 궁금증이 아주 폭발적입니다. 궁금증이 폭발적입니다. 내일쯤 발표가 나올 텐데 어느 쪽이냐. 저한테도 많은 전화를 걸어서 의견을 표명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마도 어려울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합리적으로 판단하면은 조국 임명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비합리적 집단입니다. 합리라고 하면은 사실, 과학, 법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그런 정권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의 유일한 목적은 잡은 정권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정권 유지가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과 저쪽에서 생각하는 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도 파기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파기했습니다. 왜냐? 그것이 정권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국가의 국민의 생명, 재산, 자유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오로지 지금은 잡은 정권을 놓치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반드시 정권 유지가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내년 총선에서 이겨야 한다. 지지층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이것만 봅니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고 보고 대처하는 것이 옳습니다. 대한민국 세력은 조국의 거취와 관계없이 국민들을 각성시켜 문재인 정권에 최대한의 타격을 주는데 목표를 두어야 합니다. 조국을 포기하는 것이 그런 목표 달성에 유리한지, 조국을 껴안고 가는 것이 유리한지는 자유진영이 하기에 달렸습니다. 합리적 관점으로 본다면 가족 공모 입시 부정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을 임명하지 않는 게 옳지만은 문재인 정권은 비합리적 정권입니다. 이념의 포로가 되어 외톨이가 되더라도 권력만 놓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치 사실이 아니라 권력투쟁 측면에서만 판단하는 집단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의 구현이 아니라 권력 유지가 이 집단의 유일하고 최종적인 목표라는 이 본질을 놓치면은 문재인 정권을 판단하는데, 분석하는데 큰 오류가 생깁니다. 조국 임명을 강행하면은 문재인과 대한민국 사이의 체제 대결로 전환합니다. 그때부터는. 그런데 문재인이 그런 모험까지도 감수할 수밖에 없다면은 그것은 아마도 조국 장관 임명을 취소할 경우에는 방어선이 무너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지 세력이 결집해가지고 임명 찬성 여론이 30% 이상이 되도록 방어선을 쳤는데 조국을 포기하면 패배주의가 확산되어 정권이 자멸할 것이다 하는 아마 공포심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주도한 것은 검찰, 언론, 야당이었습니다. 이게 삼각 공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그냥 두고는 안 된다. 조국 임명 포기를 하면은 이 삼각 공조가 더 강화된다. 그럴 바에야 조국 임명을 강행해가지고 우선 검찰 길들이기를 한다. 검찰 내부를 분열시킨다. 동시에 좌우 합작 상태가 되어버린 언론을 또 분열시킨다. 친여 언론, KBS, MBC 등을 탈환한다. 이런 아마 전략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조국 임명 강행과 더불어 친여 대중조직에 동원령을 내릴 것입니다. 그래야 거리와 광장에서 애국 진영과 세대결이 앞으로 벌어질 것입니다. 조국 규탄 대학생 시위가 일어나긴 하지만 그게 소규모고
문재인 규탄으로 발전하지 않는 것을 보고 이 정권은 아마 안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가 전복 전과자인 조국의 반국가적 성향과 그를 감싸는 문재인 정권의 반역 본색이 드러나게 될 것인데, 문재인 세력은 이를 평화론, 반일 순동, 그리고 색깔론으로 돌파하려 할 것입니다. 지금도 여론조사를 보면은 조국의 가장 큰 문제인 사회주의 혁명 노선, 그리고 국가 전복 전과자였다는 점이 거의 중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소한데 목숨 거는 그런 조국 폭로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회주의 혁명 분자, 그리고 전향했다는 고백을 거부하는 조국을 법무장관에 앉히는 것은 누가 봐도 이 세상을, 자유민주 세상을 사회주의 세상으로 뒤집으라는 지령으로 봐야 될 텐데, 그렇게 인식하는 국민들이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면은 문재인 정권은 이 상황을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국 임명 강행시는 조국 개인의 스캔들 문제에서 체제 대결로 악화되는데 불가피하게 내전적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권을 잡은 반체제 세력이 정권을 갖지 못한 체제 수호 세력과 대결한다? 끔찍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전적 상황이 펼쳐져 가지고 질서가 흔들리면은 불안한 국민들 사이에서는 국군이 헌법 제5조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올 겁니다. 헌법 제5조는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임무를 다하며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안전보장의 최종적인 임무를 우리 헌법은 국군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국군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불리해지면 김정은에게 여러 형태의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판문점에서 만난다든지, 이른바 자칭 민족공조, 실제로는 민족 반역공조인데, 민족공조를 통하여 한국 내부의 반통일 세력을 같이 약화시키자, 같이 무력화시키자, 이런 전략을 구사한다면은 그야말로 한국은 시리아식의 내전적 상황으로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김정은 세력을 끌어들인다면은 말입니다. 자, 임명을 강행하든 취소하든 대한민국과 문재인의 대결 구도는 격화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내년 총선이 정상적 환경에서 치러질지 낙관할 수 없습니다. 권력 구조에서, 문재인 정권의 권력 구조에서 검찰이 요사이 반기를 드는 형국이지만은 대법원, 헌법재판소,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완전히 문재인 세력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연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것이냐 지켜봐야 합니다. 가장 큰 정치적 에너지는 국민들의 분노입니다. 지금 국민들의 분노가 상당합니다. 그런데 이게 식을 수도 있어요. 식는다면은 자유진영은 약화될 것입니다. 더 커진다면은 정권을 압도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국민 각성과 좌익정권의 선동, 그 사이에 시간 싸움입니다. 여기서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체제의 투쟁성이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의 싸우는 방식은 실내 싸움이었습니다. 형식상 장외 투쟁을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장외 투쟁이 아니라 그냥 실외 연설회에 끝나고 당원 단합대회를 넘지 못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국민들을
국민들의 에너지를 조직화하고 동원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체제 대결의 투쟁본부로 전환하려면은 모든 국민과 손을 잡고 특히 투쟁성이 강한 애국단체, 안보단체와 손을 잡는 일대 혁신이 단행되어야 합니다. 지금 황교안 체제로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황교안 대표가 아주 거듭 태어나든지 아니면 새로운 리더십을 이 상황에 맞게 조직하든지, 지금까지는 말은 아주 세차게 하는데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조직 정비나 이념 무장이 믿음지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고 보고 대처하는 게 옳습니다. 대한민국 세력은 조국의 거취와 관계없이 국민들을 각성시켜 문재인 정권의 반역 본색을 드러내는데 총력을 다하면은 대한민국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뭉쳐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뭉치려면은 애국심으로 뭉쳐야 합니다. 싸우려면은 헌법으로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 각성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